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공정성 논란 굉장히 있었는데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호 국회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. 감독의 자격증 논란부터가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것 같아요. 국가대표 감독이 P등급의 자격증을 획득해야 되는데 어떠한 분들은 8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렸다는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매우 단기간에 획득을 하게 됐어요.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또 선수를 선발하는 데 불공정한 과정, 그리고 이 국내 자격증 심사 형평성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모든 것은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. 네. 이 P등급 자격증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고 이번에 절차상으로는 어떤 부분이 좀 잘못했던 건가요? P급 라이센스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도자 자격증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관리하는, 그리고 나아가서 아시아축구연맹이죠. AFC가 관리하는 지도자 자격증입니다. 한국에서는 D부터 시작해서요. D, C, B, A 그리고 마지막에 P가 있습니다. 네, P 라이센스가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. 그리고 프로팀 감독이라든가 뭐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P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. 네, 근데 이 논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잠깐 들어서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는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게 걸렸다고 해서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D급부터 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프로 출신이라든가 또 아니면 선수 생활 일정 부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C 라이센스부터 시작을 합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보통 8년에서 10년 걸린다. 이거는 뭐 팩트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? 8년에서 10년 정도는 팩트긴 합니다. 근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뭐 10년 걸릴 게 8년 걸렸다고 해서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는 C에서 B를 따기 위해서 한 1년 정도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또 B에서 A를 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라든가 또 코칭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 다음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가지게 됩니다. 근데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P 라이센스를 발급받았는데 단순히 시간이 너무 짧게 걸렸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뭐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. 2006년에 홍명보 전 감독이 아드보카트 감독을 보좌하기 위한 코치로 발탁이 됐는데 당시에 홍명보 감독이 라이센스가 없었거든요. 코치가 가져야 될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 홍명보 감독이 코치가 됐고 코치로 발탁이 된 다음에 부랴부랴 그 라이센스가 문제가 돼서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그 코치가 가져야 될 라이센스를 빠르게 취득을 시켜준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 P 라이센스까지 문제가 된다는 거는 저는 이 시간에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. 그러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공정했는지 지금 이제 들여다보자는 거잖아요.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? 개인적으로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. 제가 2년 전에 홍명보 감독이 발탁이 될 때도 뭐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 과정에서도 가장 문제시됐던 건 그런 절차상의 문제, 공정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래도 이 감독을 잘 데려왔다. 그리고 이 감독에게 대한민국 대표팀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인물이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 게 아니라 돌고 돌고 돌아서 어쩔 수 없이 홍명보 감독에게 다시 기회가 갔다는 게 당시에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. 그 이유는 우리가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결과값을 가지기 전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월드컵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었습니다. 네, 그런데 브라질 월드컵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었잖아요. 네, 그래서 2014년에 그 최악의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감독에게 두 번의 월드컵을 맡길 수 있을까? 네, 근데 일각에서는 2014년에 그래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K리그에서 우승도 하고 했으니까 좋은 감독으로 성장을 했고 분명히 2014년의 경험이 2026년에 좋은 쪽으로 연결이 될 거다라는 지지 그리고 옹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 2014년을 돌아봤을 때 수험생과 비교를 하고 싶은 게요. 수험생이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평소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어느 정도 잘 했는데 시험을 못 봤다고 하면은
그거는 그 수험생에게는 분명히 다음 시험을 볼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지만 2014년을 돌아봤을 때는 준비 과정부터 그리고 경기를 치르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네, 심지어 우리가 알제리전 참사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. 근데 그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치르기 전에 평가전을 3번을 했는데 조별리그 1, 2, 3차전에 맞춰서 똑같은 라인업으로 그리고 어떤 전략 전술을 쓸 거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조별리그를 대비한 평가전을 치렀습니다.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평가전이 우리와의 조별리그를 염두에 둔 가상의 결과였는데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는 오픈북 같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. 근데 그런 것조차도 대비를 하지 않았고요. 그리고 벨기에와의 경기에서는 한 명이 없는 벨기에를 상대로 우리가 졌고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베이스 캠프 선정도 베이스 캠프를 이과수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선수 선발이라든가 월드컵에 있어서 런던 올림픽 때 분명히 성과가 있지만 런던 올림픽과 연령별 대회와 월드컵은 다르다.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도 그런 의견을 듣지 않고 2014년 월드컵을 치는 결과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었습니다.